그러면 주식 라이브쇼 오늘 곽영훈 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업 이슈로 우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이슈 첫 번째 아까 얘기한 회사 분할. 네, 대략은 인적 분할이죠, 그죠? 인적 분할해야 상장이 지금 LG 상장하는 것처럼 상장하는 회사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적 분할. 지난번처럼 LG화학처럼 물적 분할해버리면 우리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건데 회사 분할을 요즘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고요. 또 하는 기업들 좀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실질적인 이유는요, 오너가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키우기 위해서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또 연말에 또 제도가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기업 분할을 좀 서두르고 있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서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SK텔레콤, 그리고 빅히트, STX중공업, LG화학,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 다 이제 SK텔레콤이나 하이브라든가 LG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SK텔레콤하고요. 하이브, 빅히트 계속 이벤트 드리블 차원에서 주가 변동성이 나옵니다. 변동성을 이용해서 빠질 때 사고 올라올 때 파는 그런 전략을 수반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유상증자.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물적 분할을 통해서 레이블 사업 부분을 또 그렇죠. 이렇게 신설하는 회사의 물적 분할. 그러니까 최근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렇게 액면 분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기업 분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여기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안 드린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FNF. 예. FNF는요, 인적 분할을 합니다. 패션 사업 부분을 담당할 신설법인 FNF를 설립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습니다. 사실 박사님께서 질문하셨지만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기업이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사실은 답변은 동일하고요.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응만 잘하면 제법 짭짤한 수입이 상반기에 날 수 있고 지금까지 연초 대비해서 주가도 올랐는 주가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은 좋은 종목 엄청나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 계좌 평균 수익률 10% 못 넘으시는 분들은 이벤트 드리븐을 해서 올해 6월 말이 가기 전에 수익을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저하고 함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건 이 FNF 한번 공시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최근에 오늘 외국인 좀 들어오고 이틀 동안 기관을 좀 팔았는데요. 공시 내용을 보겠습니다. FNF가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지. 자, 지난 11월 달입니다. 11월 달. 제 얼굴을 좀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사 분할 결정 쪼갠다는 거죠. 쪼갠다. 예, 그래서 쪼개갖고 회사의 분할을 높인다는 건데 되게 복잡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건 여기 이제 표시해놨죠. 인적 분할. 이게 핵심입니다. 인적 분할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건데 자사주의 규모가 중요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FNF는 자사주 규모가 0.8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결권이 부활되는 정도도 작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업 가치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건 성장성의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 올라가는 거고 기업을 단순하게 쪼개서 시가총액이 점핑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건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분할하게 되면은 자, 홀딩스라고 하죠. 예, 투자회사입니다. 홀딩스가 한 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사업 회사가 생깁니다.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 관리를 하는 목적으로 투자 사업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 두 개의 회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장이 다 되기 때문에 수평적 분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근사한 설명이었고요. 중요한 건 그거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회사는요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이 언제냐면은 4월 29일이에요.
4월 20일 한 열흘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 빼고 나면 열흘이 안 남은 것 같은데 여기 보이시죠? 매매 거래 정지일, 매매 거래 정지일 4월 29일. 자, 그럼 바로 차트로 들어갑니다. 차트로. 자, 차트 보시면은 FNF 주가가 어떻습니까? 느낌이 한 차례 올랐죠. 자, 한 차례 올랐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변동성은 꽤 있는데요. 네, 네. 변동성이 있어야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부터 네. 주가가 지금 발표가 난 후에 주가가 지금 한번 11월 달 언제입니까? 이때지 않습니까? 작년 11월이니까 이 정도 되는 이 정도. 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발표된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날 발표가 됐어요. 예, 그래서 물론 FNF가 이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더 올라간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당연히 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기업을 쪽에서 가치를 높인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더 관심을 받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11월 20일 날 대비해서 보면은 대충 이쯤 되거든요. 이쯤. 그래서 좀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쯤 됩니다. 여기서 이게 한 9만 원대 정도에서 16만 5천 원까지 올랐으면은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까 29일 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잘 지켜봤다가 주가가 빠지면은 이 거래 정지가 되기 전에 한 4, 5일 전, 한 일주일 전부터 해가지고는 바닥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때쯤에 여러 차례 걸쳐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주고요. 해주고, 이제 거래가 이제 그 정지되기 전날에 오후 한 3, 4시 정도에 이거를 한 달 동안 거래 정지가 되는데 거의 한 달입니다. 거의 한 달, 20일 정도 되는데요. 영업일수로 20일이니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막판에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 내가 짧게 먹고 빠져나올 거냐, 아니면, 거의 뭐 거래 정지 기간을 놔뒀다가 이제 뭐 오늘처럼 뭐 이렇게 거래 재개가 됐을 때 슈팅이 나왔을 때 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투자 금액의 한 10% 정도는 한번 이벤트 드리븐 차원에서 보시고 FNF는 급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쫙 보고 있다가 이제 조금 수급이 좀 들어오네 하면 3일 전, 4일 전 뭐 그 전이라도 수급이 들어오네 하면은 좀 들어가셔가지고 조금 남기시는 전략을 한번 취해 보시면은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투자하시는데. 예,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 분할에서는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LG, 그렇죠? 주 LG가 네. 관련해서 좀 올랐고요. SK텔레콤도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은 FNF를 주목해서 보면서 네. 이벤트 드리븐, 네, 이벤트를 이벤트 드리븐. 이용한 전략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당장 뭐 내일 사라는 게 아니에요. 요거 네. 그 거래 정지되기 전에 조금 조정을 주고 그럴 때 단계적으로 조금 사 모으는 전략들 네. FNF 봤고요. 더불어서 하나만 더 말씀. 더불어 네. 그래서 지금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여기 SK텔레콤, 네. SK텔레콤하고요. 그 하이브, 그죠? 네.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네. 네, 얘기했습니다. 좀 빠지고 있어요. 지금 사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LG 조금 열흘 남았어요. 그것도 비슷한 논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니까 반드시 보시고 요 기업의 어떤 이슈, 기업 공시를 기존에 다 해석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도 우리가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남길 수 있구나라고 한번 시사점을 탁 남기는 그러한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업 이슈 엿보기. 다음 볼 기업은 LG전자. LG전자 어제는 굉장히 강하게 여긴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했고요. 오늘은 또 조금 쉬어주는 것 같은 쉬었는데요. 근데 네. 뭐 꺾인 게 아니라 그야말로 쉬는 거죠, 그죠? 네,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아리랑 뭐 관련된 노래 같은데요. 불러주세요. 잘 부를 줄 모릅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제 LG전자는 자, 우리가 한번 아까 심리 말씀하셨는데 심리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차트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연 그때 어땠나요? 제가 댓글 다 생각이 나는데
주가 한참 올라갈 때는 아우 다 뭐 좋으셔가지고 그러시다가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니까 왜 빠져요? 왜 이렇게 빠지는 거죠? 유유 자 그러셨잖아요. 그때 우리 그냥 예미스 박사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LG전자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옆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올라오니까 요즘에 유유하시는 분이 또 없어요. 네, 주식이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주가 이렇게 올랐다 빠졌다 해줘야 우리한테 좋은 수익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면 겁나서 사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빠졌을 때 공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기존에 또 우리 예민수의 라이브 쇼에서 주인장께서 또 말씀을 또 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LG전자는 계속해서 보셔야 되고요.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스토리를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LG전자를 봐야 되는 건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뭐 다 아는 내용들이겠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실적입니다. 실적. 실적. 네, 실적이 중요합니다.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대폭 상회해서 나왔다는 거 아시죠? 네, 굿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1분기 실적이 좋았어. 그러면 2분기 실적 좋나?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결과치가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는 가봐야 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컨센서스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 순이익이 조금 감소하는 걸로 해서 지금 컨센서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는.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분기가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걸로. 자, 무슨 얘기죠?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증가한다는 것은 성장성이 확보가 되었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살짝 이렇게 중간에 조금 살짝 눌러줄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온다는 것은 전 분기 대비해서 컨센서스가 증가율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눌러주는 거예요. 크게는 올라가지만은 이렇게 리듬을 갖고 간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성장성과 수익성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현재 지금 분기별로 해서 매출액이 들쑥날쑥거리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성장성이 있고, 그죠? 여기 보시면 수익성 이렇게 지금 제가 ROE가 10% 이상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아요라고 말씀드리잖아요. ROE가 12.8입니다. 그리고 또 영업이익률은 5% 이상 기업이 좋아요 했는데 5.05예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출렁출렁 할 때 또 계속 모아가시고 또 출렁이면 좀 기다렸다가 더 사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은 살짝 보릿고개 한번 놔줄 수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시고 좀 빠질 때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스마트폰 사업은 일단은 리스크 해소가 된 걸로 해석하고 있고 VS 전장 사업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분위기 좀 나아지고 있고 뭐 1분기 때부터 벌써 뭐 어닝스 서프라이즈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과연 그러면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둘 것인가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뭐 늘 알고 계시죠? 전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진행했던 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OS 사업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알루토죠. 알루토. 네. 예, 그래서 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합작사죠. 예. 예, 그래서 LG전자가 전기차 파워트레인과 차량용 관련된 합작사를 알루토를 새롭게 출범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웹 OS 오토 플랫폼이 나오게 되는데 요건 쉽게 말해서 운전자하고 승객이 편안하게 뭐 멀티미디어도 제공하고 안에 시설을 갖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한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LG전자가 또 현대차하고 협업하시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전기차 아이오닉의 스마트 캐빈 컨셉트가 들어가서 웹 OS 오토를 통해서 운영될 전망이라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은 LG전자가 전자사업부로 가는 게 맞구나라고 이제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죠? 자, 그러면은 최근에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LG전자가 합작사가 있죠. 그죠? 마그나. 예, 합작사 마그나가 있습니다. 함께 사과를 먹으려고 해요. 예. 그건 약간 퀘스천 마크예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 이제 정황을 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징후가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LG전자가 마그나 합작 법인을 통해서 애플과 생산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난 13일 날 애플 인사이더의 외신 쪽에서 관련해서 LG 마그나 합작사가 애플의 첫 전기차 모델 초기 생산 물량에 대한 계약 타결을 임박했다고 보도했어요.
아직 발표 안 한 거잖아요. 그죠? 불확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이걸 다르게 해석해 볼게요. 임박이니까 발표 안 됐으니까 만약 발표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주가가 다이나믹하게 안 올라가면요. 이제 앞으로 성장성 가지고 서서히 올라가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갑자기 다이나믹하게 올라가면 어떻게 하시죠? 수익금 탁 챙겨야지. 챙기고 탁 빼놔야지. 삼성전자 배당금 탁 빼놓듯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LG전자는 꾸준하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LG전자 관련된 얘기를 하셨습니다. LG전자와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네네. 될까요? 네. 제가 항상 항상. 너무 많이 찾다 보니까 네. 하나 찾으면 또 하나 딸려 이거 나오고. 뭐지? 또 네. 찾아보면 또 하나가 연결되고 네. 또 뭐지? 또 하나 연결되고 그래서 그 정보가 다 시장에 다 나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예,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종목 눈에 하나 탁 들어오다가 또 종목 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또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드려야지. 나인테크. 자, 캐나다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북미의 전기차 생산 거점 투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강세죠. 그죠? 그래서 LG전자와 합작법인인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이 애플과 위탁 생산 협력 가능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어떤 종목이 올랐다? 예. 나인테크라는 회사가 올랐어요. 나인테크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이 회사가 쉽게 말씀드려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비즈니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에 적용하고 있는 라미네이션과 스태킹 특징이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어쨌건 뭐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여기에 뭘 맞춘 걸 공급한다? 장비. 2차전지 장비 장비. 쪽이네요. 네, 장비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스펙에서 올라온 거라 조금 이름이 생소했네요. 예, 네. 나인테크.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좀 소개를 좀 시켜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제가 늘 말씀드리는 패턴상으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나인테크입니다. 회사는 도대체 괜찮은 건지, 뭐 재무적 안정성 있는 건지, 도대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은 조금 더 찾아보시는 걸로 개인적으로 좀 당부를 좀 드리고요. 제가 기본적인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재무적 안정성을 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가 맞다고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 지금 자본 총기가 284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지금 부채가 158%, 100% 넘어가면 조금 그렇게는 안 나쁘지 않아요. 200% 미만이면 됩니다. 634%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500억, 700억, 600억 이런 식으로 해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꾸준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영업이익률이나 이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는데 서서히 좀 벌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기대감에서 주가가 좀 올라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지금 기술이 좋다고 해서 고객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여기 보시면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이 종목이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20주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줬네요. 요번 20주선 깨지면서 많은 분들이 어설픈 손절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20주선 위를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대충 이 정도란 얘기인데 네 한번 관계 있게 보셔도 되고 자세히 보니까 요 밑에 뭐가 툭 올랐네요. 외국인의 보유 비율이 올랐다. 자, 그럼 내용 좋고 수급 좋고 차트 살아났고 좀 끈기 있게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요? 퀘스천 마크. 네. 그렇습니다. LG전자 관련해서 얘기하시면서 나인테크라는 기업도 새롭게 발굴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